이 체외순환 운영 과정에서 이제 매시브 에어 엠볼리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생기지 말아야 될 이 체외순환 운영 과정에서 이 생기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제 이런 원인일 텐데, 이제 매시브 에어 엠볼리즘이 만약에 이 발생을 해서 에올타를 통해서 이제 머리나 이런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이 트리트먼트의 경우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머리 쪽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리트로그레이드 퍼퓨전을 통해서 이제 유입된 공기를 좀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매시브 에어 이제 가스 엠볼리즘이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SBC를 통해서 이쪽 머리 쪽에 이제 드레인 되는 게 SBC로 드레인이 되니까, 이 반대로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RCP를 통해서 리트로 세레브랄 퍼퓨전을 통해서 이제 이쪽 에올타로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하는 방법밖에 이제 다른 원인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매시브 에어 엠블리즘 자체가 발생을 하면 안 되고, 이 SBC 이쪽으로 이제 퍼퓨전을 해주는데 이제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다면 뭐 라인에서 SBC 쪽으로 플로우로 올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캐뉼라 하나를 더 삭반을 해서 리트로그레이드 쪽으로 이제 완전히 스네어링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캐뉼라는. 그래서 퍼퓨전을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행을 보통은 이제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 방법밖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이제 있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 프레셔, 이 아트리얼 라인 펌프 라인에 이제 하이 프레셔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에올틱 캐놀라 이제 프록시마 아트리얼 인플로우 라인 프레셔는 이제 튜빙과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의 저항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물론 이거에 이제 환자의 저항이 이제 더해지겠지만, 이 저항이 높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아트리얼 프레셔는 보통 한 3배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게 가장 큰, 보통 이제 한 70 정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펌프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보통 200대 정도, 보통 150에서 뭐 한 200 정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혹시 이제 압력을 어디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리저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센트리퓨갈인 롤러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아트리얼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환자한테 가고 이제 캐놀라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회로에서 가장 많이 받는 압력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옥시네이터를 통과하기 전, 이제 정맥혈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세츄레이션 되기 전 이 부분이 가장 압력이 높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통 이제 아트리얼 필터에서 압력을 또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옥시네이터의 이제 프레셔 이제 로스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압력이 측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압력이 받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압력이 받게 되고, 여기서 재느냐 여기서 재느냐에 따라서 압력 차이가 보통 70에서 많게는 80mm 머큐리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제 옥시네이터에서의 이제 이 압력 손실이 얼만큼 되느냐가 이 전체적인 이제 프레셔를,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압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캐놀라의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캐놀라가 뭐 24프렌치부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18프렌치, 어덜트가 보통 18프렌치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24프렌치와 18프렌치의 이 압력 차이도 그냥 EOPA만 가지고 봤을 때 100mm 머큐리 정도가 차이 납니다. 만약에 이게 이 압력 손실이 100이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프레셔 로스에서 압력 손실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는 이 이상을 넘어가는 캐놀라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18프렌치로 사용을 하는데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보통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18프렌치 가지고 충분히 펌프를 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 혈액의 손상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이게 충분하다는 게 어떤 게 충분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환자의 안전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프렌치를 뭐 맹신을 해서 18프렌치가 충분하다는 등 이제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이게 너무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24프렌치나 22프렌치나 20프렌치는 캐놀라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18프렌치만 가지고 충분했다고 하면 그럼 18프렌치만 나와야 되는데, 이 위에 캐놀라들은 그럼 왜 나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심폐기 내에서 회로에서 재는 거와 이제 아트리알에서 재는 거는 보통 한 3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거고, 그러나 이제 펌프 작동 중에 이제 인플로우 라인이 이제 킹킹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 꺾여 있다거나 압력이 더욱 증가하고 이제 튜브 또는 이제 커넥션이 이제 어떤 디스트럽션 리스크가 있고, 특히 이제 라인을 실수로 클램프 할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이제 심각해지게 라인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아티랄 캐놀라가 이 펄스 루멘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압력이 이제 최일선 운영 중에 갑자기 상승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 인아웃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어느 부분에 클램프가 되게 되면 얘는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얘는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전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양압을 형성시키게 되고, 이 회로의 가장 어느 약한 부분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압력의 한계를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옥시네이터가 이거 쭉 있다고 했을 때, 환자한테 연결된다고 했을 때 이 양압이 받는 어느 부분에서 압력이 뭐 클램프가 되어 있든 아니면 꺾여 있던 간에 얘는 회전을 하지만 이쪽에 이제 프록심 이제 그 디스탈 쪽의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센트리퓨갈 펌프는 플로우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프레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프레셔 펌프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킹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이 센트리퓨갈이 그런 면에서는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제 하이 프레셔 알람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오토매틱 피드백과 함께 이 롤러 펌프 오퍼레이션을 이제 중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에 이제 센트리퓨갈이 오고 환자한테서 드레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네이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부에 측정되는 압력이 설정값 이상, 보통 뭐 한 250mm 머큐리 정도 되면 만약에 된다고 설정을 해놨을 때 이제 250이 이제 측정이 된다고 하면 센트리퓨갈의 속도가 이제 줄던가, 아니면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회전의 속도가 줄게 돼서 이 압력 자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이건 안전장치인데 이거는 꼭 체외순환 과정에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에 꼭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도 이제 프레셔 알람, 이제 어떤 그 운영하고 있는 체외순환사라던가 아니면 서전 거기에 있는 뭐 스탭들이 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알람은 꽤 이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메시브 가스와 이제 그 엠볼리즘 관련돼서 이제 옥시젠 엠볼라인은 이제 옥시네이터에 이제 결함이 있거나 이 클롯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이제 이런 물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메시브의 가스 엠볼라이가 이제 공기로 가스 엠볼라이가 대부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든 이제 마이크로가 주로 잘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챕터 20에서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이게 GM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이크로 가스 엠볼라이 이제 이제 환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도 또 측정이 되는 거고, 이 벤트 이제 아티알 라인 필터의 사용은 이제 가스 엠볼라이가 환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 이제 안전장치이고, 이제 루틴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티알 필터가 보통 이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환자 전에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옥시네이터에 이제 인테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아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꼭 이제 루틴으로 아티알 필터는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제 펌프에 근접한 이제 대량의 공기 유입이 이 펌프 챔버를 비우고 이제 원심력을 이제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세이프티 레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롤러 펌프에는 레벨 센서가 이제 물론 사용을 해서 이 리저버의 레벨이 어느 정도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롤러 펌프 자체도 이 회전의 속도가 줄게 되고, 그 설정값 더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아예 멈추게 돼서 리저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 센트리퓨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리저버가 이 공기가 감지되면, 이 레벨이 감지가 되면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이제 RPM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드레인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럼 리저버 레벨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고, 다시
만약 회복이 되게 되면 다시 RPM이 원래 초기 설정값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플로우를 정상적으로 형성을 시키는 이런 이제 레벨 센서들은 꼭 이제 사용을 레벨, 그 다음에 버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트리알 필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센서들은 치료술환 과정에서 이 환자한테 이제 공기의 이제 유입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이런 걸 다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스러스 이제 마이크로 엠볼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적정한 리저버 레벨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공기를 지속적으로 이 리저버 쪽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위험은 이제 완전히 제거된 거는 이제 아닙니다.